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川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신 김에 밑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또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치인 1820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2000명 나왔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계속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 수 그리고 감염자들 수 나오고 있어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99,000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10만 명 나왔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꽤 좀 높은 수치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직 접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빨리 가서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4,55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73만 9천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DA 이제 자문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모더나와 이제 얀센, 모더나와 얀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긴급 사용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모더나나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내일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이 FDA 자문위가 논의를 한 끝에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스터샷 긴급 사용 승인이 할지 안 할지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이 얀센만 접종을 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얀센과 이제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이렇게 교차 접종하는 게 굉장히 좋다, 효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은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이제 부스터샷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항체가 76배나 올라간다고 해요.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굉장히 추웠고 그리고 저희 애들을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밖을 나가는데 와 너무나 추웠어요. 제가 따뜻한 옷, 긴팔을 겉옷을 입고 그리고 아래도 긴 바지를 입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자동차에 히터를 틀고 그리고 이제 엉따 있죠? 엉따까지 틀어놓고 이렇게 갔는데 역시나 빠르게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제 10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겨울이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독감 유행하는 거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는 거 요 두 가지 독감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는 거 트윈 데믹이라고 하거든요. 트윈 데믹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접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독감도 이제 곧 시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독감 주사도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독감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할 때는 기간을 좀 두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해요. 한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 대략 한 2주에서 3주 뒤에 다른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아니면 약국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이런 백신 접종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파우치 국장은 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세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면서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이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under control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 잘하고 그리고 백신 접종하라고 그렇게 파우치 국장이 어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일같이 이제 확산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상태예요. 계속 우리들이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는 3만 1000명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스푸닉 V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장 최초로 나온 이제 백신인데 그것이 좀 효력이 별로가 없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러시아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페루 리마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가정 방문을 통해 가지고 접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가지고 직접 집을 찾아가서 백신을 접종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한 채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사우스 LA 아시다시피 이 사우스 LA는 좀 위험한 동네입니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아마 가장 위험한 동네가 사우스 LA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사우스 LA에는 어느 한 경찰서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경찰서에 와가지고 이제 총을 쐈다고 하는데요. 총을 쏴가지고 어느 한 경찰관이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목숨은 건졌고 총을 맞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한 용의자를 잡았다고 하는데, 용의자가 14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계속 조사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 뉴스에서는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14살에 이 총격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용의자를 잡았다고 하니까 14살이 이제 총을 쏘고 다닌다? 굉장히 좀 어이가 없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이제 총을 쐈다? 무법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어제 LA 핫토른 이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술집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사건은 총을 가지고 일어난 사망 사건이 아니라 조금 안타까운 이런 사망 사건이었는데, 이 술집 안에서 어느 한 40대 로페스라는 어느 한 남성이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말다툼을 벌여가지고 이 남성이 쫓겨났다고 하네요, 이 술집에서. 그래서 이 남성이 열을 받았는지 자신의 트럭을 타고 인도로 올라와가지고 그 술집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 트럭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뭐 천천히 가긴 했지만 어쨌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이 트럭이 인도로 올라와가지고 이 술집 앞을 지나가면서 사람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리커스터를 받고 이 트럭이 멈춰 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술집 앞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트럭에 가가지고 이 로페스 40대 남성을 끌어내리고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계속했다고 해요. 폭행을 계속한 뒤로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40대 남성은 이제 폭행을 당해가지고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장에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명도 체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항상 좀 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술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고 다투다 보면은 이런 끔찍한 일도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자신이 좀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만 잡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FDA는 미국에서 2024년도까지 이제 미국인들한테 나트륨 섭취를 12% 정도 줄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평균 50% 이상 나트륨을 하루 평균치 50% 이상 나트륨을 이렇게 섭취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비만,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심장질환 등 이런 질환들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는 이 나트륨 섭취를 12% 정도 더 낮춘다라고 이렇게 낮출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르웨이에서 좀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서 어느 한 사람이 총이 아니라 화살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난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화살을 난사를 해가지고
5명이나 사망을 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총도 아니고 화살로 이렇게 사람을 맞춰가지고 사살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어제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네, 노르웨이 경찰이 이제 발표를 한 결과 이것은 테러 행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테러 행위고, 그리고 용의자는 덴마크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이런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좀 이제 과격한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쏘고 다니면서 사살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만에서도 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대만에 있는 어느 한 13층 노후대 이제 빌딩, 주상복합 빌딩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런데 그 화재가 좀 크게 나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46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건물에 살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독거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독거 노인에다가 그리고 빌딩 복도에 굉장히 좀 물건이 많았다고 해요. 물건도 많고 그래가지고 대피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 불은 1층에 있는 어느 한 폐쇄된 가게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게 불이 순식간에 번져가지고 이 빌딩을 전체 태우면서 46명의 사망자를 내놨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오늘은 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어제 레바논 이제 베이루트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시위가 있었냐면은 베이루트에서 이제 작년에 굉장히 커다란 항구에서 굉장히 커다란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폭발 사고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위를 할 때 어느 한 저격수가 총을 가지고 시위대를 향해 가지고 저격을 했다고 합니다. 저격을 해가지고 어제 시위대 6명이나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만 이제 볼 듯한 저격 총을 가지고 시위대를 향해서 이렇게 총을 쐈다고 하니까 굉장히 끔찍하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 딸린 이런 사진을 봤는데, 어떤 엄마가 자신의 이제 딸들을 데리고 자동차에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어느 한 옥상에서 계속 저격을 해가지고 총알이 막 날라드니까 이렇게 자동차 밑에 숨어 있는 그런 사진도 이렇게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무슨 영화가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도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굉장히 좀 끔찍한 사고가 오늘은 좀 많이 일어났네요. 그러면은 이런 뉴스들을 뒤로 하고 이제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주식시장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은 이유는 이제 대형 은행들에서 분기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와 함께 지금 미국 주식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미국 신규 실업 신청 건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로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29만 명만 신규 실업 신청 건수를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만 명대로 나온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순이익 이익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물류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LA 항구 앞에 컨테이너선들이 엄청나게 지금 줄 서 있는데, 이것 때문에 LA 항구들은 이제부터 24시간 동안 계속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샌페드로 근처 거기 롱비치 근처에 있는 그 항구들은 24시간 계속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회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급망 문제는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JP 모건 회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공급망 문제가 있는 것은 뭐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모든 공장들이 멈춰 있다가 지금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려니까 그것을 이제 캐치업을 하려고 공장을 다시 가동을 하고 사람들을 다시 고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망 문제지, 이게 그렇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고 JP 모건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내년쯤이면은 많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책이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책이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유가 상승은 앞으로 이제 몇 년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비싸질 것 같습니다. 좀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저같이 이렇게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름값 오르면 좀 짜증 나거든요. 기름값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가면서 풍력 발전소를 지금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유럽 쪽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발전소 짓는 것을 풍력 발전소보다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원자력 발전소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짓게 된다고 하면은 원자력 폐기물,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리거든요. 이 원자력 폐기물은 수백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 그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그런 폐기물이나 아니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자체가 혹시나 지진이나 그런 자연재해로 만약에 손상이 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동일본 이제 대지진 때 엄청난 피해가 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다가 거의 방사능에 오염되듯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게 되면은 좀 위험도 좀 많이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미국같이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로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해요. 이것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하면 또 이게 문제가 있고,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잘 흘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 회복세는 이제 좀 더딜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면은 또 금리가 상승을 하고, 이것이 또 이제 주식 시장에는 또 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경제가 조금 이제 나빠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나빠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마도 올 겨울에는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난방비로 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가스비가 이 에너지 대란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올해 가스비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네요. 웬만하면은 이불 잔뜩 싸매시고 옷 많이 낑겨 입으시고 그렇게 지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혼다에서는 2030년부터 중국에 파는 이제 자동차들을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2030년이라고 하면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10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혼다에서는 지금 엘렉트릭 자동차를 많이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발표한 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10년 안에 이렇게 빨리 바뀔지 계획을 해둔 게 있겠죠. 어쨌든 혼다에서도 빨리 좋은 전기 자동차들 많이 내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공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게시물들을 이제 삭제 조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그런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페이스북은 알았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제 악의적인 게시물들이 계속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런 게시물들을 또 사람들이 많이 또 봐주잖아요. 게시물들이 또 그렇게 많이 봐주면은 광고가 또 많이 달리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좀 방치해두고 있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페이스북에서는 좀 많이 질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좀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좋은 쪽으로 보여지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잉사에서는 또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보잉사에서 만들고 있는 787, 787 드림라이너 있지 않습니까? 이 드림라이너에서 무슨 타이타늄 그 부품이 좀 디펙트가 있어가지고 불량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고쳐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787 드림라이너 인도하는 데 있어서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늦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제대로 고치고 이제 빨리 팔아야지, 비행기들을 팔아야지 보잉사에서는 잘 현금 흐름이 잘 돌아가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제 ETF 기대감에 또 5%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어제 58,000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롤러코스터는 정말 어메이징 하고요.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은 아마도 비트코인 올해 안에 사상 최고치 찍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